자, 2월 10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1,800달러, 약 한 21,9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락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 영상 한번 보면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못 해주면은 21.5K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21.5K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21.5K까지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21.6K 정도까지 해서 이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지 라인이 지금 깨졌어요. 지지 라인 깨지고 다음 지지 라인은 21.5K입니다. 21.5K 이 구간도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우리가 좀 넓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가 받쳐주는 좀 강하게 받쳐주는 구간은 한 21K. 이 21K가 보시는 것처럼 0.382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강한 거지. 여기에선 약간의 반등을 줄 수 있는 지지 라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려볼 만한 매수를 노려볼 만한 롱 포지션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노려볼 만한 구간은 0.382, 21K 구간 이쪽을 좀 가장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 깨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쭉 내려가서 이제 19.2K까지 짧게.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에서 여기서 버텨주고 과열된 지표들이 식어줌으로 인해서 반등을 주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더 깨고 그리고 여기까지 최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를 못 버티면은 그거는 말했던 불장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승이 오면은 분명히 조정이 와요. 근데 이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서 멈춰주는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간을 중요 구간 21.5K 그리고 21K, 19.2K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상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일단 4시간 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거 말씀드렸죠. 3일 전에 약세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가격이 높여진다. 가격은 높아지는데 지표들은 식어가는 이걸 약세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베어리시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그때부터도 지표들은 씻고 있는데 가격의 고점 높이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뭐 이런 것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존재하니까 문제 없었길 바랍니다. 대응 잘 하셨길 바라고. 자, 이제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렸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이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롱진입 22514에 한다라고 해서 2514 체결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포지션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도 라인은 채팅방에 다시 알려드렸어요. 22688, 22914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매도를 하려 했어요. 자, 1차 수익 확보는 됐습니다. 38%로 해서 수익 확보를 했고요. 2차 매도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원했던 범위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톱 로스를 꼭 걸어야 돼요. 어디에 했냐? 본절에. 자, 1차 수익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수익 확보를 하고 스톱 로스는 본절에 항상 걸어놨어요, 저는. 왜냐면 수익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다른 곳에 잡아보면 되는데 항상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22514에 롱을 들어갔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롱이 진입을 됐고요. 1차 매도했고 2차 매도를 여기로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만약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거 스위칭해서 이제 숏으로 다시 스위칭을 하려고 했는데 2차 매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 스탑 라인 걸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본질 스탑 라인 걸지 않았으면은 저도 청산이 됐겠죠. 이런 방식으로 수익 확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본절에는 스톱 라인 걸어두는 방식으로 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확보가 됐기 때문에 스톱 로스 본절에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본절에서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 없이 어제도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일단 무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더 지금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는 공포감으로 이제 이제야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좋게 들리는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긴축 우려에, 연준의 이제 긴축 우려에 좀 공포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은 14일입니다. 14일 화요일 날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날이니까 이거 외에는 지금은 뭐 앞으로 당장 중요한 일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조 지표 하나만 살펴볼 건데, 자, 우리 BTC 이제 토큰 트랜스퍼드라고 해서 이 지표는 네트워크에서 이동한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트랜스퍼드 이게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장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반대였다는 거죠. 이전의 상승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왜냐면은 진짜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에 이동한 양들이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을 이끌었던 건 지금 솔직히 사람들 코인에 관심 별로 없거든요. 예전처럼 진짜 21년 이때처럼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소수 고래들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했던 상승장의 조건은 고래들이 처음에 이제 움직여주고 그 뒤에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 새우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이 되기 시작하고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상승장이라고 외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들도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런 뭐 유통량 트랜스퍼드나 아니면은 뭐 미결제 약정이나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는데 미결제 약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롱 베팅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승장이 이어지려면 미결제 약정이랑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선 빠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빠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제 뒤늦게 탑승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장입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완전히 상승장이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지 어디에서 해주고 회복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거 진짜 상승장으로 다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말했던 제 기준은 뭐였죠? 24K 확실하게 돌파라도 좀 해줘야 된다. 돌파해주고 여기에서 안착을 해주면은 그럼 그때는 더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런 모습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24K 돌파. 근데 돌파도 안 됐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표들만 너무 과열되었고 말도 안 되는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정과 상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표 지금 이때 21년도 때 이 상승장 때도 나오지 않았던 지표입니다. SSR, RSI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표는 16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식어가고는 있습니다. 식어가고는 있는데 가격도 지금까지는 버텨주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
이 지표가 이제 RSI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 부분 50 라인까지 왔죠. 자,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 50 라인 위에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차트가 RSI가 이 강대 지수가 여기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 이 지표가 이제 아랫부분으로 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RSI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RSI가 여기에서 반등 주면서 또 이렇게 버텨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50 라인 깨지고 이제 이 구간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서 이 아랫부분에 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반등 좀 줘야 돼요. 지금 반등을 좀 주는 게 맞고, 안 된다 하더라도 21K에서는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고 지표들이 이제 아랫부분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버린다면은 우리는 이번은 진짜 그냥 고래들이 움직였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또 파일 차트 보면은 지금 이 갈색 고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갈색 고래가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여기에서 이 지표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지 이 갈색 고래 우리는 고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색 고래 그리고 이 보라색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우리도 거기에서 뭐지 또 한번 가격을 이끌라고 하는 건가? 라는 걸.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소수들의 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색 고래가 이 상승장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21.5K의 지금 지지 라인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포지션을 한 번씩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 회원분들은 제가 차트 조금만 더 보고 여러분들께 포지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5, 21K, 19.2K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